주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 글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괴물 영화를 보면 괴물이 나타나서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무관심,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막 앞에서 난리를 치든 말든 그냥 무신경, 무관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무기력해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분노할 줄 모르는, 저항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을 제가 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 안 모셨지만, 안 모이셨지만 이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말 들불처럼 각 지역에서 좀 계속 이 길길을 이어가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대체 지난 대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문제가 있는 건지 김우영 목사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순천에 머리 털라고 처음 왔습니다. 이 좋은 도시에 왔어요. 귀한 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정신이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옷새 같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무슨 선거냐? 합법을 위장한 완벽한 부정선거에 거기다가 조작선거입니다. 그래서 왜 부정선거인가? 그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법을 피해가며 부정선거를 해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조작을 통해서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헌법 질서를 유린해 왔는가를 이 시간 제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지체되면은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땡 하고 빨리 내려오세요. 목사들은 이 강단에 세면 많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략해서 합시다. 시간 전략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 이 선관위가 이 범죄 집단입니다. 무슨 범죄 집단이냐? 법을 무시하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 헌법, 또 공직선거법, 이 제일 중요한 게 법인데, 우리가 선거를 법에 따라 하는데, 이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으로 위장한 이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 SN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돼갖고, 그렇게 해와도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안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 선관위가요, 지금요, 부정선거 하는 것이 이게 점점 이게 커갖고 이게 공룡처럼 지금 커져서 선관위 권세가 지금 엄청납니다. 정치인들도 선관위한테 벌벌 떱니다. 잘못 보이면 다 한순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밝혀서 우리가 법질서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첫째,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이 개표장을 한번 조금 대충 아웃라인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표장을 보면은 개표장이 어떻게 구성되나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동일합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자, 개표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전자개표기, 제가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 여기가 투표지 분류기에 여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여기 투표지 분류기에서 100매 단위로 제어형 컴퓨터 명령에 따라서 투표지 분류가 100매 단위로 이거 각 후보자별로 표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매 단위가 나옵니다. 100매 단위 1번, 2번 100매 단위가 나오면 여기서 100매 단위를 고무줄로 묶어서 가문에 담아서 여기에 가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개표 하는 게 여기가 바로 수개표장입니다. 요거 수개표장. 요거 수개표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개표를 해갖고 여기 책임사무원이 이제 집계를 해갖고 사인을 하고 여기 쭉 앉은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검열위원들입니다.
8분이 앉아 있습니다. 모든 선거자 다 똑같습니다. 8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요 위에 앉으신 분이 이제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 각 지역 그러니까 법원장들에서 여기서 이제 최종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어떻게 우리가 구조가 불법을 하는 동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자투표지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자투표기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컴퓨터 본체가 보이죠? 보입니까? 예. 여기는 우리가 너무 잘 보여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여기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여기 뒤에 프린트가 있고, 여기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가 뭘 주장하느냐,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 투표지 분류기를 갖다가 요 기계장치다, 요 전산장비가 아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기계장치가 되면은요, 제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선거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요것은요, 반드시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전산장비일까요? 기계장치일까요? 전산이요. 여기 전산장비입니다. 여기 집에서 프린터기가 컴퓨터 명령을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 전산장비인데 요놈들이 주자장창 요걸 갖다가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왜? 요게 전산장비가 되면은요, 무엇에 걸리느냐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요 구조를 이제 좀 분리해놨습니다. 요 투표지 분류기, 요렇게 컴퓨터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습니다. 요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전산 장비가 되면은 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법?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부칙 5조는 뭐냐? 이 전산 장비는 반드시 어디에만 사용하라? 보궐선거 등에만 전산 개표 사무를 할 수 있다고 이걸 정했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할 때도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제어용 컴퓨터를 검증을 받아,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선거관리규칙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이 모든 시행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전산 장비가 되면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궐선거에. 왜 이런 법을 정했냐 하니까, 공직선거법 부칙,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폰에 몰리니까 이거 없어졌다, 소멸됐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993년도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하도록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통합선거법 제정을 할 때. 근데 국회의원들 그때 1년 동안 잘 검토를 해보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에서 전자개표기를 모든 선거에 사용한 것은 위험하므로 어디에만 사용하라? 보궐선거 등에, 이 등이라는 것은 보궐선거, 재선거, 정원, 선거구가 정원됐거나, 예? 그래서 선거하는 정원, 연기된 선거, 여기만 사용하도록 축소했어요, 여기. 왜? 뭐 때문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94년도 국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요런 법을 갖다 내팽개쳐버리고, 요 선관위가 지금까지 이 불법을 자행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저 마음에 드는 자들을 국회의원을 만들고, 예? 온갖 작당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에만 사용되는 이 법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예. 그래서 선관위가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전산적인 개표를 결정해서 즉 94년 국회에서 제정한 공직선거 부칙 제5조는 무슨 법이랄까요? 전자개표기법입니다. 이거 전자개표기법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지금 이거 소멸됐다 그래요. 또 전자개표기도 소멸돼야지. 이게 전자개표기법입니다. 근데도 과감하게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놈을 갖다가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계장치인가 전산장비가. 그래서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주장창 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라고요? 투표지 분류기는 뭐라고? 전산장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계장치다. 기계장치라면 여기 전산장비 그 법이 피해가니까요. 이게 단순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법이고 뭐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걸 갖다가 뒤에서 정치 권력이 밀어줬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지멋대로 지금까지 선거를 주물럭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제기하니까 이놈들이 사실은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뭐 SN도 없어갖고 몇몇 사람은 과학질을 별 소용없이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뭐 다 알게 됐어요. 지금 다 알게 돼갖고 내가 볼 땐 멀지 않아서 저것들이 아마 도망을 가든가 감옥에 가든가 도나 중에 아마 하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불법을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집어 던져버리고 불법을 한 건데 불법을 해도 내가 그러면 정확만 하다면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불법의 조작이라는 겁니다. 불법의 뭐라고요? 조작 선거입니다. 이 조작이 이게 국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3.15 부정선거는 대놓고 개표 부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들은 합법을 가장한 완벽한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악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똑같아요. 하는 게 제가 또 기독교인이지만 다 그때도 기독교인들이고 지금도 하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야.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 이승만때도 그게 한 게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거. 자, 여기 순천 사람입니다. 이 순천 사람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순천분이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어요. 개표장에서 이번에 정확하게 찍힌 문재인 표가 1번 박근혜 표 100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박근혜 표로 100매로 몰리는 장소입니다. 여기 들어간 겁니다. 한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기계 나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2장 연속 걸렸어요. 2장 연속 걸렸다면 2장 연속 뭐라 갔다? 문재인 찍었는 표가 어디로 들어갔다? 박근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문제가 있나? 이놈들은 이걸 갖다가 아이고 뭐 그거 들어가면 뭐 여기 심사시키면서 걸러내면 되지. 그놈들 그거 진짜 밥그릇 다 뺏어야 됩니다. 이게 조작이거든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선관위 위원장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내부 규정상 전자개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불량장비니까. 그런 조작을 하면서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 녹을 먹는 자들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시간 남았는데 누구 후보냐니까 강순애 후보, 김순자. 김순자 후보의 창관인 강순애 씨가 찍었는데 한시인데 세상에 박근혜 표 100매 속에 몇 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10장. 10장이 세상에 기계가 잡아였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였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얼마나 빨리 가는 거 알아? 일주일에 한 5매 정도가 치고 나갑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뭐 다행히도 거기 그 100매 속에 이 친구가 그 후보자가 이걸 보니까 세상에 10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계가 연 것은 기계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누가 조작질 했다고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가 조작질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가. 기계는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밤 1시간 넘어가면서 엄청난 지금 조작질내가 박근혜 100매 묶음 속에 몇 장이 들어갔다고요? 문재인 표 10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하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기계가 좀 낡아가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 기계가 낡아서 그런데 기계가 어제 바꾸기는 바꿨는데 하면서 여기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시면 기계는 당일날 바꿀 수도 없어요. 그 전날. 네. 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조작입니다. 이런 조작은 기계가 하는 것이 사람이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기계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영 프로그램을 명령한 자가 바로 이 조작질한 자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전날 바꿨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날 바꿨다고. 그렇죠? 동일하잖아. 내가 그걸 글 써놔서 그 사람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세팅을 하고. 예. 그 전날 바꿨다 그래요. 근데 기계가 오래돼가 그랬다 그래. 말도 작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 강순에 전화번호도 받아놨어요. 다음에 한번 증인 나오시라고. 나오겠다 그래. 예. 뭐 확실한 증인이니까. 이것도 전에 강순애 씨가 찍었어요. 박근혜 문재인 중간에 찍었어요. 무효표인데 기계가 무효표를 갖다가 어디로 들어가라? 박근혜 표로 들어가라니까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안 찍었어요. 요거도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가라니까 박근혜 표 속에 들어갔어요. 이건 조작질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류. 저렇게 정확하게 찍었어요. 나도 저렇게 못 찍어요. 너무 앞뒤 좌우를 정확하게 찍었는데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미분류를 찍었어요. 찾았다니까. 불량장비입니다. 이거 완전히 불량장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법을 어기는데 이 사람들이 내부 공문에 보면은요. 요거 비춰주세요. 요 내부 공문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개표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개표기 및 제어형 컴퓨터 추가도 이게 개표기라는 것은 전자개표기 준말입니다. 전자개표기 준말이 개표기입니다. 개표기 및 제어형 컴퓨터 추가구입 계획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 구성 및 사양
시스템 구조. 자, 여기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하는 제어용 컴퓨터로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와 제어용 컴퓨터 1대1로 연결된 전산 장비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전산 장비라고 지금 내부 구조에다 해놨어요. 지금 말로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개표기입니다. 투표기 분류기가 아니고. 개표기 이렇게 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지금 서울에서도 개표기를 해놨어요. 전자개표기라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신경쓰기가 빨리 나가야 돼요. 최첨단 전자개표기 960대를 도입했다. 우리가 그래서 16대 대통령 때 조혜주 씨가 나와가고 조혜주 일선관이 그 과장입니다. 최첨단 전자개표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전자개표기라고. 이 개표기 맞아요. 지금 말로도 전자개표기라서. 그래가 한 대당 매당 시간당 700만 표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이걸 나눠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초당 나눠보니까 한 초가 한 3초쯤 되더라니까요. 어떻게보면 더 빨라져서 더 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MBC 방송에 또 전자개표기를 처음 도입해서 전자개표기 때문에 이렇게 개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때문에 이렇게 개표가 빨라 연기가 나와가지고 MBC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명칭이 전자개표기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전자개표기인 걸 계속해서 조혜주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는 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위원장이 통과하자마자 전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통과하고 나서 아까 심사 그거 뭐야 저거 뭡니까? 저 수개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심사집계부에서 통과하자마자 바로 전해졌다. 이거 한번 조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자개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 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약 조건, 계약할 때도 개표기는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로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와 제어용 컴퓨터는 1대1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전산 장비임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자순 선관위 사무총장도 이거 전산 장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한 사람입니다. 전자개표기만 도입할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전자개표기 투표기도 개발해놓고 완료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은 우리나라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예? 왜 하지 않느냐 때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터치스크린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건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하냐 정치권과 국민들이 불신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뭐하고 있다 하고 이거 해놨어요. 예. 그러고 이제 요걸 갖다가 그래서 개표를 어떻게 했느냐 2002년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무엇으로 개표했다? 기계로 개표했다? 전산으로 개표하였습니다. 지금 말로 전산으로 했다고 그 이렇게 떠들어 놓고다가 광고하기는 뭐라고 하느냐? 투표지 분류기는 뭐가 아니라고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고 허위 광고하는데 그것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가 선관위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지금 내부 공문에도 전자개표기라고 지금 떠들어 놓으려고 신문에는 2006년 3조선일보만 하는 게 세계일보, 중앙일보 뭐 수십 개 신문에다가 7,200만 원 국고를 들여갖고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앉아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그뿐만 아니라 뭐 개표 결과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누구보다도 뭐 정당하게 뭐 이렇게 정당 후보자들이 깨끗하게 선곡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보자들이 왜 선곡하는 줄 압니까?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선곡하고 둘째는 알아도 선관위가 겁나서 선곡합니다. 왜? 선관위는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자료들을 마음대로 조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박근혜 자장 이름 뭡니까? 선관위 자장. 선관위 자장 모가지 날아갔잖아. 선관위에서 그거 해서. 선관위 자장 선거할 때 얼굴 반반하게 생긴 그 이름 홍사대기 그거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정도로 이것들이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선관위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뜯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밥 사줄 일도 없고 예? 우리는 겁나는 게 없어요. 인마들이 우리를 겁내요 이놈들이. 예? 우리는 터올 게 없거든. 우리는 뭐 투표하라고 표를 위해서 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를 겁내요. 근데 후보자들은 겁을 내가고요 선곡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저승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저승사자입니다. 자, 이놈들이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 수 26이 허위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영수 수장님하고 김진환 상하 시민사회에다가 2002년도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다 이렇게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따르는 위반 선거다 하니까요. 이것들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대법원에 자료를 뭐라고 제출해야 되냐니까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렇게 대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선임 자료를.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름을 갖다가 이게 전자개표기가 이게 기계장치인지 전산장비인지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이걸 갖다가 정당하게 공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공직선거법 규칙 178조에 위임된 공직선거관리규칙 99조 3항에 근거해서 이게 합법적이다 그래요. 공직선거관리 규칙 99조 3항은 뭐냐? 보조장치로 전산장비나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해놨어요. 사용할 수도 있다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규칙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규칙은 주가 만든 거예요. 주가 만든 거. 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상위법이에요. 법이 상위법이요. 법이 상위법이지. 국회에서 만든 거니까 법이니까. 규칙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99조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직선거 이 전자개표기법은 뭐라고요? 공직선거 부칙 몇 자라고요? 5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회에서 94년도 정치개혁 특위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상위법 따라. 근데 판사들이 내보다 못해. 판사들이 내보다 못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규칙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법이 먼저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하면 보궐선거만 사용하지 대통령상 국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근거를 하는데 이거는 지가 만든 규칙이지 법 앞에는 규칙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 규칙에다 근거를 해가고 공직선거법 5조는 내팽개쳐버리고 대법원에서 선관위 판결을 손들어준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큰소리 치는 이유입니다. 예, 기계장치라고 하는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경국 교수가요, 전산학자가요, 교수가 세상 이게 어떻게 기계장치냐고 이게 전산장비지 800만 그 전산 전문가의 한 사람들 이거 세상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기계장치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예. 자, 중앙선거사무총장 조영식이가 우리가 178조에서 의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이게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범대 의원이 그럼 좋다. 178조에서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게 그 부칙의 조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 이 부칙이라는 공직선 부칙입니다. 예? 이 부칙의 조항을 지은 조항 1조 1조항 2조항 1조항은 뭐냐? 정당과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2조항은 뭐냐? 2조항은 바로 제어용 컴퓨터를 검증을 받고 개표 사무원들을 갖다가 전산 전문가를 두고 규칙을 정하고 예? 이렇게 하라는 1조항 2조항 조항을 제어하는 이유는 당시 전자개표기라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개발되다.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써보자.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많다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부칙 5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너희 동의도 얻지 않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누가 봐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봐도 누가 봐도 전산 조직인데 이걸 어떻게 기계장치를 하느냐 이 허위 주장을 해가고 대법원과 헌재가 인정하고 허위 재판을 해서 너희들 지금 위정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 이게 아주 너무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국감장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정인 이경호, 유정현 이 국회의원입니다. 정인 이경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컴퓨터 공학들은 전자개표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분류기입니까? 투표지 분류기입니까? 이겁니다. 기계장치 투표지 분류기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개표기입니다. 이게 전산학자, 이 사람이 국가기술연구원 카이스트의 연구원이고, 지금은 전산 전문가로서 세명대 전산학과 교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지, 기계장치냐고 분류기냐고, 이게 전자개표기지.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유정현 의원이 이렇게 쭉 하는데, 한번 2002년도 대선 때 사용하던 전자개표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필리핀으로 수출했어요. 이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필리핀을 선출했는데 필리핀 대법원에서요, 이걸 검사했어요.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이 됐거든. 그러니까 필리핀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는지 여기서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이 전자개표기는 필리핀의 신성을 모독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이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사형 불가 판결 내렸어요. 2004년도에. 2004년도 1월달에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항우산 전자개표를 업그레이드 시켜놨을 때 필리핀 대법원에서 전문가들 초청해가지고 시연을 해보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사형 불가 판결 내렸어요. 필리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그래서 이경복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판결 내렸습니다. 정인 왜 그렇죠? 국제위원회 그래서 물으니까 정인 왜 그렇지 하니까 정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대법원 필리핀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렇게 선거 실제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이 가능하니까요.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판결문의 개표기 사용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 정리한 겁니다. 자, 이경복 정리이랍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표기 속에 들어간 소스 프로그램을 성관이에게 달라고 요청해서 성관이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주고 큰일 날지. 근데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만들어 와서 뭐라고 말했냐? 이게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지 한번 시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다.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래, 2번 표가 5표입니다. 예, 맞죠? 이제 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가 요 사자가 눌려 있는 것은 4표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득표수가 5표 나와야 정상인데 4표, 6표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시작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 숫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시연하겠습니다. 그러면 3을 누르면 3자로 누르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인데 어떻게 전자투표기를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전자투표기를 이때는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3,500억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3,500억을 얼마를 요청했다고? 3,500원. 아니, 그걸 밥을 사먹으면 얼마나 사먹나? 3,500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걸 시연을 딱 보이니까 국회의원들 입이 딱 벌어졌어요. 너무 쉽게 조작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삭감했어요. 그 자리에서 삭감하고, 또 뭐가 문제냐 하니까, 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다니, 똑같은 시스템이라 조작이 가능하다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한영수가 그때 정의들 나왔어요. 큰일 났다고 증거인멸을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영수 선생님, 그러면 이거 문제 제기하라 그러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선배들 다친다고 안 했어요. 아니, 선배들 다치는 게 중요해요.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정일입니다. 이거 선배들 다친다고 넘어갑니다. 웃기는 놈들이요. 선배들이 지금 다 다치게 됐으니까 이제 사건이 크게 돼가고요. 자, 전자개표기는 얘네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자개표기가 안 해요. 투표지 불리기를 안 해요. 지금 말로는. 투표지 불리기 개표독이라 단순한 뭐라고요? 보조수단입니다. 이것도 기계장치나같이 열심히 주장합니다. 예. 보조수단입니다. 그럼 보조수단이 뭐냐? 보조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조수단이 뭘 보조수단이라느냐? 얘네들 결론은요, 계속해서 보조수단이다. 보조수단입니다. 투표지를 1차적으로 유효표 투표 후보자를 빌려서 유효 투표지와 심사집기, 마크 심사집기를 보여줬죠. 중간에서 의자 있고, 심사집 수작업 방식으로 한 장씩 이걸 재확인해야 돼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한 장씩 재확인.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해요. 2사람 내지 3사람이 한 장씩 재확인한다고 개표상황 그래라고 개표상황표에 뭐라고 수기로 작성, 손으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뒤에 나옵니다. 이래놓고는 하나도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개표가 뭔지를, 제가 투표지 분류기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개표 관리 매뉴얼지에 보면은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만든 겁니다. 개표 관리 매뉴얼지에 보면은, 투표지 분류 심사는 어떻게 하라 규칙이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2 내지 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심사합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 하니까, 100매, 투표지 분류기에서 아까 몇 매 나온댔죠? 100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매를 갖다가 몇 사람이요? 2번 내지 3번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안단태가 보고, 또 목사님이 보고, 2 내지 3번을 갖다가 육안으로 한 장 확인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법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영수 이 사람밖에 몰라요. 내가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성관이도 몰라요. 그래서 가서 가르쳐줬어요. 이분이 가서.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하고요. 이걸 집에 던져놓고 올라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법은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법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오늘 국밥 먹었습니까? 완전히 밥 따로, 국 따로. 정확하게 이런 이것들이 법은 해놨어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우리 가보니까요. 이걸 한쪽 구석에 저 잡아가지고 하나도 걸쳐다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설사 불법 장비를 사용한다 해도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계속이로 매수당 100매 단위로 공무 밴딩 한 것을 개표 사무원이 2번 내지 3번 번갈아 가면 정확히 재확인 시는 요게 수개표입니다. 손으로 한 번 휘떡 봤다 그게 수개표가 아니고 2사람 내지 3사람이 최소한으로 몇 사람 봐야 된다고요? 최소한으로 2사람이지, 손님. 2사람 내지 3사람이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 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이것도 안 했어. 처음에는 한 장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지나자마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한영수 선생님 지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하는 것 같다가 자기가 딴짓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버릇이 돼갖고 그래요. 이걸 이 사람들 잘 몰라요. 개표 사무원들이. 한 장 유구를 제하고 또 하고 하는 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법은 해놨는데 전혀 몰라요. 이제까지 관습으로 해갖고. 그 사람도 나무랄 게 아니에요. 누굴 나무랄 하니까 선관위가 교육을 시겠다 안 시겠다? 안 시켜요. 안 시켜. 시키면 골치 아프니까. 10년 동안 안 10년 동안 민주당도 멍청한 것들이 그걸 교육을 해서 시그라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안 시켰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가가면 눈뜬 봉사들이에요. 눈뜬 봉사들. 기계가 잘 돌아가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빙빙 도는 거예요. 기계가 정확하다고 자꾸 주입을 시키니까. 예. 기계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별 신경을 안 써요. 자, 이런 식도 나중에는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막 팽이 쳐버렸어요. 다 팽이 쳐버렸어요. 자, 그 정확하게 수개표를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수개표를 하면요.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 정확하게 수개표, 2600, 지금은 3,000명이 넘었죠, 투표자 수가. 수도 적었는데, 7시간 반. 그럼 지금같이 한 3,000명이 넘으면은 8시간은 넘어 걸리겠죠, 그죠? 7시간 반. 그 수개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요? 7시간 반. 2,600명인데도 이 7시간 반이에요. 지금 3,000명이 넘어가면 7시간만 8시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대는 수개표는 전혀 안 했어요. 개표기만 돌렸어요. 몇 시간을 걸렸다고 개표기 돌렸는데요? 3시간 49분, 약 3시간 50분 걸렸어요. 근데 그 이명박 때는 말하기를 우리는 투표지 불리기도 사용하고 수작업도 했다. 4시간 30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사람 산수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왜? 7시간 반 더하기 3시간 50분은 11시간 20분인데 우리가 암산해도 금방 되는데 성원이 사람들 산수가 안 돼. 그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성원이 맡겨놨으니까 이게 뭐 개판이지. 산수가 안 돼, 산수가 안 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자, 6시에 투표가 끝나면요, 6시에 투표가 끝나면은 그걸 옮기고, 뭐, 개표장에 오고, 쓸때 종지 필요도 없이 그때는 사면 되는데, 옮기고 준비하고 하면, 여기 이제 지방 같으면은 한 7시 조금 넘으면 됩니다. 근데 서울에는 오번에는요, 교육감 선거하고 막 짬뽕이 돼갖고, 막 뒤집박죽이 돼갖고, 그건 아마 8시 넘었을 거예요. 8시는 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방은 좀 빠르면 한 7시. 그럼 7시에 개표를 시작했다 하자. 근데 몇 시에 당선 유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몇 시에 나왔습니까? 9시 전에요. 9시에 나왔다네. 9시 전에 8시 56분인가. 그럼 2시간도 제대로 안 돌리고 개표기도 다 안 돌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그 개표율이 뭐 26.4%고 서울은요 7.7%인가 6.7%인가. 서울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서울은 7.7% 개표도 하지도 안 했는데 당선 유력 나왔다. 당선 유력.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1.2% 차이인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백성들이 아이고 그런가 없다 그러고 처음부터 그래 멘붕상태에 빠져. 그런가 안 되면 나를 볼 때 저놈들 내가 테레비 부사부를 했어요. 그 테레비 내가 안 봤어요. 테레비 보호하려고. 테레비 내가 그대로 봐서 빠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우리 한영수 씨한테 들어서 다 알거든요. 저 말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글을 썼어요.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고. 이거 막을 수 없다. 이 불법 막을 수 없다. 아무리 그 한영수 씨도 뭐 성관이 성관이가 저거 내용 증명도 보내고 문재인 또 박근혜 캠프에 가갖고 또 안철수 캠프에 가갖고 폭행도 당할 뻔했어요. 그 마들은 관심 없어요.
아주 친구 당할 뻔했어. 폭행당할 뻔해서 폭행 당했지 뭐. 왜 그랬어요? 왜 너희가 시작되없는 거 하는지 이거야. 한번 이야기해봐요.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왜 우리한테 가져왔느냐. 그래가지고 그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큰 살거. 그래가지고 폭행을 당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남기 사과를 했어. 보자가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왕창 나왔죠. 나와갖고 막 밀고 못 들어오게. 나중에 왜 우리한테 가서 밀고 저러지 말라고. 잘못됐다. 그럼 이 내용을 밖으로 보도를 해줄까 했더니 잘못됐다. 밀어치고 그랬다니까 못 들어오게. 오늘 그래가지고 안철수를 만나게 해달라. 안철수 마음인지 당신들의 마음인지 확인해보겠다 했더니 안 된다요. 못 만나시고. 예. 이거 마치도 집어치워버리고 안철수도 그거 우리 국민들하고 관심 없어요.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심들이 없다니까. 이게 당선율이 아시나 때가 당선율이 나왔다. 7시에 개표가 시작된다 해도 이게 2시간도 안 돼가 당선율이 나왔던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는데 또 국민들이 몰라. 왜? 개표기가 원체 빠르니까 한번 다 조져버리는가 싶어갖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개표기 다 돌린 거예요. 25.2%. 이거는 경남물산이고 전체가 26.4%예요. 예. 그 서울은 6.7%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 증거가 뭐냐?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게 투표지 종료 시간입니다. 투표지 시작 시간입니다. 요거가. 예? 요거 투표지 종료 시간입니다. 요거 뭐라고요? 투표지 분류기가 끝나는 시간이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했죠? 아까 심사집계부에서 와서 수개표를 해야 돼요. 수개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100매 단위를 2사람 내지 3사람이 한 장 한 장 유관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게 그게 수개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뭐냐? 여기서 끝나갖고 여기 몇 명이냐? 그러니까 3천 몇 명이냐? 3천 몇 명이고 한 거예요. 3,004명. 3,004명이 얼마나 빨리 끝났냐 하니까 여기 보면 어디 갔노? 18분 만에 끝나버려서 3,004매를 18분 만에. 예? 3,004매를 몇 분 만에 끝냈다고요? 18분 만에 끝냈다니까. 3,004매를.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강동구가. 예, 강동구만에 전부 다 그래요. 자, 이게 몇 분이냐 하니까 44분에 투표 끝나가고 하단에 저기 56분에 끝나가고 하단에 요거 위원장 요거 한 9 여기 1시 9분 해놨어요. 18분에 지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자세히 저를 보세요. 투표지 걸려고 100매 묶음 바운딩 해갖고 심사 집계부에 와갖고 수개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놈을 갖다가 책임사무원이 어떻게 계산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닥부닥 어떻게 계산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도장을 그냥 정확하게 찍은 것도 아니고 무슨 번개불에 콩고발 먹듯이 찍어갖고 그래갖고 개표위원장이 하는데 이 전체 작업을 수작업 시간이라 합니다. 수작업 전체 시간이 3,000매를 하는데 세상에 18분 걸렸다니까. 18분 이 전체를. 그러니까 수개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막 집어던진 거. 이거 오늘 내가 재청거도 내가 올렸습니다. 재청거. 오늘 수개표는 재청거. 개표 무효다 하여서 제가 오늘 올리고 왔습니다. 강동구 형편없습니다. 요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얘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강동구 보면은요 15분 4,000명이 15분. 자, 요거 한번 비춰줘. 4,000명이 15분. 예? 그 정도는 양반이라니까. 구미시는 3분 2분 그래요. 아, 그래요? 4,400명이 15분, 3,800명이 13분. 이건 완전 집어 던진 거예요, 던진 거. 도장 찍는 시간. 예, 도장 찍는 시간이 있어요, 찍는 시간. 자,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전국 한눈에 보이네. 부정선거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예? 입맛도 참, SBS 말은 잘했어요. 한눈에 보이네. 뭐가 보인다고, 한눈에? 한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부정선거가 이제 한눈에 다 보이게 되게 티가 났어요, 한눈에. 자, 보세요. 개표 93.2%의 투표자 수가 3,072만 6,775명. 자, 한참 후에 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가 얼마냐니까 3,072만
1149명. 그러니까 개표가 93.2%에 아마 선관위의 최종 투표자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선관위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말이 됩니까 노조위원장님? 안 되지. 없어는 안 돼.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투표자 이게 93.2%에 어떻게 이게 말이야 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를 넘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이게 조작입니까 이게? 그럼 SBS는 이것들은 뭐 다른 데서 갖고 와갖고 발표한 거요? 뭐요? 이게 선관위에서 받아서 한 거요? 다른 데서 갖고 지가 만들어서 한 거요? 내가 보니까 지가 만들어서 한 것 같아. 안 그래요? 제가 선관에서 받아가지고 이분류 투표지를 지금 어떤 합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어때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아니, 투표율도 넘었어요. 93.2% 진짜 전국 제가 최종 투표율 75.8% 훨씬 넘어버렸어요. 아마. 있을 수 없는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부정선 이거 하나만 해도 부정선거예요. 딴 건 뭐 법이고 뭐 공직선거법 붙이고 5조도 따질 것도 없고 공직선거법 178조 2항 수개표도 따질 것도 이거 하나만 해도 아마 불법선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작당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아이고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좋은 게 좋지. 우리 사모도 그래요. 목사님 그거 뭐 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뭘 자꾸 그걸 쫓아다니느냐. 난 오늘 모르게 봤어요. 쫓아다니지 말아 해갖고. 오늘 나 신방 갈 일이 있어. 그 자꾸 쫓아다니냐. 자, 여러분 도둑질 다 해갔는데 그러면은 도둑질 다 해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겁니까? 도둑질 해갔으면 찾아야죠. 국민 주권 도둑질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고쳐야죠. 고쳐야지. 도둑질 해갔으면 찾아와야지. 법으로 따져갖고 법리를 해갖고 잘못한 것도 구속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그 생각이야. 아이고 뭐 이제 시간도 다 지났는데 뭐 대통령 됐는데 뭘 자꾸 그러냐. 뭐 세상에 요새 그런 일이 뭐 있느냐.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다들 하는데 아니, 도둑 맞았는데 도둑 맞은 물건 찾아와야지요. 이거요 지금 MBC도요 최종 합계가요 최종 투표자 수가요 이것도 한참 모자리게 또 해놨어요. 이 모자리는 또 뭐요? 이거 50만 표나 최종 투표자 수 모자리 통계가. 이거 모자라는 지멋대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별로 집계된 것만 올려보내주고 미분류는 안 보내줍니다. 다 있어요. 그 행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서 이제 끝내려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초스피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한참 더 떠나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중앙선관위는요, 선거를 관리한 게 아니고, 선거를 뭐 했다고요? 조작했어요, 조작. 이 중앙선관위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불법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 집단입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이것들을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이 춘몽씨가 지금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고 지금 새누리당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국민들이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범죄 집단입니다. 이걸 놔두고선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예. 뭐 누구를 뭐 끌어내리자 그게 아니에요. 법이 세워져야 선거법이 바로 세워져야 한국이 바로 삽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하려고 투표합니까? 투표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상실되게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뭐 어떻게 하자 뭐 끌어내리자 대통령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 이 선거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의와 정의가 서는 한국 사회가 되지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그냥 덮고 넘어가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의를 밝혀서 선거사범들은 재판에 반드시 해부해서 참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한국 참으로 앞으로 선진 한국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거 범죄를 반드시 밝히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국민들이 세울 힘을 모아서 이 범죄를 밝혀서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